여기 한국은 군용 차량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육군 장교 군사 물자 지원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지브입니다. 저는 인도 육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총을 들고 다니거나 행진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죠. 대신에 서류들이 가득 쌓인 책상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우리 군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는 거였어요. 음식, 옷, 약,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들 말이죠. 벌써 1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델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은 오래된 병원을 떠올리게 하는 지루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제 책상은 번화한 거리가 보이는 창문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시 곳곳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았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회사가 좋은 트럭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 싸긴 하지만 쉽게 고장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지도 알고 있었죠. 미국은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은 튼튼한 탱크를 만들고 있었고요. 러시아는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배워온 사실이었고 저는 이것들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나라들이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들지 못한다는 확고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싼 전화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 자동차 디자인을 따라하는 작은 나라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쓸 물건은 괜찮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군용 차량이라니?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그날 아침에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옆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안경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공급망에 관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루한 숫자 목록들이었죠. 책상 위의 서류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급한 요청들을 위한 더미 하나, 수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위한 더미 하나, 새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위한 세 번째 더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말이죠. 그때 수리한 장군이 태풍처럼 제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거나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수리한 장군은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디든 급히 가시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그분의 얼굴은 빨갛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군복도 띄워오신 것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그분은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에 너무 세게 던지셔서 제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파일에는 1급 비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집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몇 장은 바닥에 떨어졌고 다른 것들은 제 키보드를 덮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사진들이 보였어요. 아마 첩보위성이나 정찰기에서 멀리서 찍은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사진들에는 산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긴 군용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 산들은 낯익어 보였어요. 우리 군인들이 자주 지나다녀야 하는 험한 고개들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차량이 아니었어요. 수리한 장군이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긴장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라지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긴장되고 급했어요. 파키스탄군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들의 보급 부대가 보통 우리 차량들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리는 산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사진들을 더 자세히 보았어요. 사진 속의 차량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보던 크고 무거운 군용 트럭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버스처럼 보였어요. 한국산 버스들을 쓰고 있어. 수리한 장군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들은 한국 제조업체들에서 싸게 사온 여분의 차량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차량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가슴 속에서 웃음이 올라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산 버스가요? 파키스탄이 군사적 우위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파티에서 누가 할 법한 농담처럼 들렸어요. 한국산 버스라고요? 저는 아직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군님, 죄송하지만 한국은 싼 전자제품을 만들고
독일 자동차 디자인을 따라하는 나라예요. 군사용 차량을 만들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요. 이 버스들이 사진에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계속 고장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리안 장군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고 방 안이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와 창문밖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이 들렸어요. 도대체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라지브? 그분이 물으셨는데 그 어조 때문에 저는 즉시 웃음을 멈췄어요. 파키스탄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전술적 우위를 갖게 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것은 구멍마다 걸리고 고장나는데 그들의 보급선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분 말씀의 무게가 고요한 물에 떨어지는 무거운 돌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이건 더 이상 버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수년간 관리하고 있던 계속되는 갈등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믿을 만한 운송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중요한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산 버스들은 특별하거나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하고 거의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안 장군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평범해 보이는 차량들이 어떻게든 우리의 전체 군용, 수송부대를 능가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네를 서울로 보내겠어. 수리안 장군이 기밀 작전을 논의할 때 쓰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제조 능력에 대한 완전한 기술 평가를 실시하게 될 거야. 이 버스들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림자를 쫓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해. 서울, 한국의 수도.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곳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붐비고 오염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설계한 더 좋은 제품들의 싼 복사품을 만드는 공장들로 가득한 곳일 거였어요. 하지만 저기 앉아서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서류들이 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고 차는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등에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8시간. 델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던 나라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버스들을 조사하러 가는데 8시간이나 걸리는 거였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지구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거대한 지도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인도 농지의 갈색과 초록색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댕골만의 푸른 바다가 나타났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작아져서 모든 것이 작은 점들과 선들처럼 보였습니다. 비행시간 대부분을 이 여행이 왜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하며 보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전쟁 후 겨우 재건한 작은 나라 아니었나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로 어느 정도 발전은 했을 거예요. 제 휴대폰도 삼성 제품이었고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 만드는 것과 군용 차량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서류 가방 안에는 한국 제조업에 관한 인쇄된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숫자들을 보니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 분야에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에서도 군사 경험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군사 역사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수십 년의 전쟁 경험을 가진 나라들의 차량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헛된 꿈을 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파키스탄이 아마 이 버스들을 쉬운 조건에서만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보 보고서가 틀렸을 거예요. 한국이 갑자기 군사기술 선도국이 되었다는 것 말고 다른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였어요. 승무원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긴 기내식을 가져다 줬어요. 음식은 괜찮았지만 거의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산 버스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만큼 좋을 리 없다는 모든 이유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있었거든요. 중국도 버스를 만들었고 훨씬 더 쌌어요.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차량을 만들고 있었고요. 이렇게 입증된 선택지들이 있는데 왜 한국을 봐야 한다는 걸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한국 수도를 처음 보려고 했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복잡하고 더러운 거리 대신에 사방으로 뻗어나간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로들은 누가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완벽한 격자 모양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공항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수십 개 나라에서 온 다른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작고 중요하지 않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 것만큼이나 현대적으로 보이는 주요 국제 허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 냄새를 풍기는지였어요. 대부분의 공항들은 연료와 세제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신선했어요. 거의 비 온 뒤에 공기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모습이 비쳐 보일 정도였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쓰인 표지판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여행객들을 다른 게이트와 서비스 시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항공편 정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모든 곳이 조용한 효율성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을 만났어요. 저는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저를 감동시키려고 할 열정적이고 경험 없는 엔지니어를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에서 저에게 다가온 여성은 제가 상상도 못할 문제들을 해결해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아마 3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짧은 검은 머리에 아주 진지해 보이게 만드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옷차림은 단순하지만 전문적이었어요. 어두운 파란색 재킷과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악수할 때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미리암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교육받고 국제적인 느낌을 주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이 인도군에 충분히 좋은지 판단하러 온 상황인데도 저를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지브 씨, 그녀가 말했어요. 군사용으로 쓸 우리 버스 기술을 평가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열렸어요. 주차장조차도 밝게 조명이 켜져 있고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어떤 종류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명확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저를 새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어요. 그녀가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너무 조용해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을 향한 고속도로로 들어가면서 저는 놀라서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완벽했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구멍도 없고 균열도 없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공사 구간도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각 방향으로 여러 차선이 있었고 모든 차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이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양쪽에는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녹지 공간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정 막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였어요. 델리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경적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혼란을 의미했거든요. 여기서는 차들이 드라마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바꾸고 있었어요. 시호등도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멀리서 보이는 건설 장비들조차도 제가 익숙한 것보다 더 조용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지면서 건물들이 더 높고 인상적이 되었어요. 유리타워들이 오후 햇빛을 반사해서 아래 거리의 빛과 그림자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에는 제가 아는 한국 회사들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다른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제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하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가 세계 어디에서 방문했던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더 잘 돌아가는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 후 저는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리암이 현대 테스트 시설에서 실제 시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건물은 거대한 비행기 경납고처럼 보였는데 금속 벽들이 성당처럼 천장을 향해 쭉 뻗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기계들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리아가 델리에서 날아와서 저에게 두 번째 의견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산 버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 아리아는 그 아이디어에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는 수년간 중국 공급업체들과 일해왔고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아리아는 저보다 키가 작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으며 뭔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델리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한국 버스보다 중국 버스가 더 좋다는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팔짱을 끼고 제 옆에 서서 이 모든 여행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시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냥 버스들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붕 하나 아래에 다양한 종류의 도로, 언덕, 장애물, 그리고 날씨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 완전한 축소판 세계였어요. 한 구석에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보이는 구역이 있었는데 가파른 바위길과 헐거운 자갈이 깔려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모래 언덕과 공기를 흔들리게 만드는 극한의 열 램프가 있는 사막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공비와 지늘기 있는 구역도 있었는데 우리 몬순 조건과 똑같아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태블릿과 클립보드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의 다른 곳에서 봤던 것과 같은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우리를 전체 테스트 구역을 볼 수 있는 관람대로 안내했어요. 아래쪽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들이 다양한 도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대는 무거운 중량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바퀴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깊은 물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몇 대는 전쟁터처럼 보이는 장애물 코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부서진 콘크리트와 금속 차단벽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연극이야. 우리 자체 테스트에서 중국 차량들을 파괴했다는 걸 아는 도전들을 한국 버스들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리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통제된 조건에서 최고의 차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려봐. 저도 그에게 동의하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방문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멋진 쇼라고 치부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버스들은 시간이 지나도 테스트가 계속되어도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버스는 모의 전투 조건에서 6시간 연속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우리의 최고 군용 차량들도 어려워할 장애물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절대 과열되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절대 미끄러지지 않았고요. 서스펜션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혹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모든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크고 급했어요. 화재 경보와 경찰 사이렌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시설 전체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요 테스트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중 한 대가 아침 내내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하던 바로 그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서 있었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닛 아래에서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확히 접근 지역에서 군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며 발이 묶이게 할 그런 치명적인 고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의 신뢰성에 대한 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워지면 이 버스들도 다른 차량들과 똑같이 고장나는 거였어요. 아리아가 웃으면서 팔꿈치로 저를 찔렀어요. 봤지?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 이 모든 화려한 기술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과 똑같이 고장나는 거야. 하지만 공황 상태 대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팀이 정확히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다른 곳에서 봤던 것과 같은 차분한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태블릿을 든 엔지니어들이 즉시 고장난 버스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엔진을 보거나 명백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읽고 있었어요. 버스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직접 보내온 정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몇 분 안에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했어요. 냉각 시스템의 작은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마모된 거였습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이건 기계공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교체 부품을 찾는 동안 버스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운행 중단되는 것을 의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한국 시스템이 마법처럼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버스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제를 감지하고 부품 창고에 신호를 보냈어요. 엔지니어들이 진단을 끝낼 때쯤 드론이 이미 필요한 정확한 교체 부품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부드러운 윙윙 소리를 내며 버스 옆에 착륙했어요. 엔지니어들은 고장난 부품을 제거하고 새 것을 20분도 안 되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테스트 시설에 있는 다른 모든 한국 버스들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시스템이 학습해요.
미리암이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고장이 전체 차량군을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한 대의 버스가 문제를 겪으면 네트워크 안에 다른 모든 버스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서 무거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버스를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고장났던 버스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 이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대의 다른 한국 버스들이 이 한 번의 고장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리아는 제 옆에 서서 불필요한 복잡성과 입증된 중국 방식에 대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목격한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송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계들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가 재앙이 되기 전에 해결하는 미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갔던 여행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똑같이 8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기술 보고서, 성능 데이터,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 담긴 두꺼운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산 버스들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차량들보다 나은 게 아니었어요. 군사 장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갔던 것과 같은 항로를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다본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똑같은 갈색 농지, 똑같은 푸른 바다, 똑같은 도시와 숲의 조각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리한 장군과 국방위원회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숫자,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원할 거예요. 제가 겨우 믿게 된 한국산 버스가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제가 말해야 할 핵심 요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버스들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의 버스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다른 모든 버스들도 그것을 배웠어요. 제조 과정이 너무 발전되어서 공상과학 소설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군용 차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릴까 봐 걱정되었어요. 마침내 델리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광경과 소음들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이 기억하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구멍이 더 많았어요. 교통도 더 느리게 움직였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구식이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리한 장군과 국방위원회에 대한 제 발표는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밤새 사무실에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업무 발표에 대해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은 없었어요. 평소에 제 보고서들은 신중하고 보수적이었어요. 다른 선택지들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을 제안한 다음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 나무 테이블 주위로 익숙한 얼굴들이 모두 보였어요. 수리한 장군이 언제나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여전히 찌푸린 채로 아마 제가 말하려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만의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인도 국경지도들과 우리의 현재 군사장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견고하고 전통적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히 항상 그래왔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상황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루한 통계와 예산 숫자로 시작하는 대신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테스트 시설을 묘사했고 학습 기회로 바뀐 고장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 대의 버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버스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산 버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들리는지 놀라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갖지 않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매일이 파키스탄과 다른 어떤 적들에게도 우리가 결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전술적 우위를 주는 거예요. 몇몇 위원회 멤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차량을 사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얻는 것에 관한 얘기였어요. 하지만 아리아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테스트해 본 적 없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만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들의 입증된 실적과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토론이 격해졌어요. 다른 위원회 멤버들이 비용, 유지 보수 요구사항, 그리고 장기적 신뢰성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제 발표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가 걱정되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 미리암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아리아, 죄송하지만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버스 회사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요. 충분히 좋은 장비와 진정으로 우수한 장비 사이에서 말이에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 소리와 건물 밖에서 들리는 멀리 교통소음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리한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위원회는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모든 기술 데이터를 검토하고 예산상의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그들에게 말하려던 걸 이해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버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어떻게 작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에 관한 얘기였어요. 일주일 후 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정을 발표했어요. 현장 시험을 위한 한국산 버스의 즉시 구매, 그리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증명되면 전체 차량군 교체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카슈미르의 산길에 서서 우리의 새로운 한국산 버스들이 완벽한 신뢰성으로 험한 고개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보급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필요한 장비를 정확히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받고 있었어요. 파키스탄과의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더 좋은 무기나 더 많은 군인 때문이 아니라 적들보다 더 믿을 만하게 우리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기술적 개선이 가장 큰 전략적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제 이름은 라지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영웅의 여정이 항상 용과 싸우거나 산을 오르는 것에 관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발견한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한국은 미래가 종종 우리가 가장 찾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온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라지브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